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서울 예상 기온 영하 1도로 16년 만에 가장 매서운 입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수도권 투데이는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1부에서는 대입 수능 특집 이것만은 꼭 나온다. 올 수능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들 각 영역별로 내로라 하는 강사님들을 차례로 전화로 연결해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2부에는 수능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마련한 특별 교통 대책부터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해드립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대입 수능 특집 이것만은 꼭 나온다. 네, 대입 수능 특집 이것만은 꼭 나온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은 수능 특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당국과 입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수능이 다소 쉬울 거라는 전망인데요. 따라서 한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험생들이 한 문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유명 강사님들 영역별로 수험생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문제들을 짚어주실 텐데요. 지금 이 방송 학부모들께서 듣고 계시다면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자녀분들에게 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입 수능 특집 이것만은 꼭 나온다. 먼저 언어 영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대표 강사이신 최인호 선생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주목해야 할 문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어떻습니까? 국어 쪽에서 어떤 문제들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국어는 일단 크게 문법, 독서, 문학으로 나뉩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이제 EBS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이 문학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영역은 문학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문학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현대 소설의 경우에는요, 일제 치하의 그 부정적인 인물들을 풍자하는 태만 시대 작품과 전쟁 후의 상처를 다루고 있는 임철우, 예. 현기영, 전상국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주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전 소설의 경우에는요, 춘향가나 흥보가 같은 판소리계 소설과 채봉 감별곡 같은 애정 소설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별을 이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우리 서정주의 작품이라든가 또는 이용화의 예. 작품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전 시가는 이제 주제를 무욕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 윤선도의 작품이라든가 누앙사라는 작품들을 주목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국어 1교시 영역은 특히 독서 영역은 지문이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글이 전혀 읽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 따라서 평상시에 자신이 쉽게 풀었던 영역을 먼저 푸는 것이 긴장감 해소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특히 시가 문학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대시랑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EBS에 출제된 작품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예. 지문이 짧기 때문에 다른 영역보다 먼저 푸는 것이 긴장감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가 최우선 관심사일 텐데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비법 있을까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국어의 고득점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험생들이 자기 주관적인 견해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문제의 정답은 지문 안에만 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예.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한다면 지문에서 주어지는 화제라든가 주제의 범주 안에서만 정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학의 경우에는 보기와 같은 문제에서 이 작품의 화제라든가 주제의 범주를 정해주고 독서 영역의 경우에는 첫 단락에서 그 화제와 주제의 범주를 주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경우는 보기를 먼저 보고 그 핵심을 잡는 것과 독서 영역의 경우는 첫 단락을 보고 본론에 전개될 내용들을 미리 잡아가는 게 굉장히 고득점 쟁취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격려의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문제가 어렵건 또 쉽건 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크게 개의치 말고 기본 원리에 충실한다면 어떤 문제든 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최인호 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대입수능 특집 이것만은 꼭 나온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수학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대표 강사이신 김성은 선생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학 영역에서 수험생들이 꼭 기억해야 할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수능 수학 영역은요, 30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 25문제 정도는 매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 3개년간 출제된 수능 기출 문제들, 또 올해 1년 동안 봐왔던 모의고사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내일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유형들이 보일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전날 반드시 그 유형들을 다시 확실하게 한번 숙지하고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행렬의 기억 니은 지금 문제라던가 또 증명하는 문제들, 또 무한 등비급수 활용하는 문제 등등들 아마 1년 동안 수능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어떤 유형인지 아마 잘 알 겁니다. 예. 그 유형들 반드시 마지막으로 꼭 점검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영역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꼭 맞춰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요? 수능 수학영역에서 100점을 맞으려면요, 가장 어렵다고 하는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는 이제 30번 문제를 꼭 맞춰내야 되는데요. 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러 문제로 주로 요즘에 지수로그 함수의 격자점 세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예. 이과 같은 경우는 벡터나 또 미적분 쪽에서 요즘 출제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킬러 문제는 말 그대로 이제 100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맞추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감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들어갔으면 하는 것은 지금까지 풀어봤던 작년 수능에서 또 올해 3월, 6월, 9월에 봤던 모의고사에 있는 30번 킬러 문제들을 다시 한번 오늘 풀어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학 영역에서 꼭 나올 것 같은 문제들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문제를 얘기해 본다면, 예. 행렬에서 거듭 제곱 문제 중에서 A-2의 2014승, 그런 형태로 예. 규칙을 찾는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요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까봐, 예를 들어, 올해 말고 작년 6월 모의평가 A형 29번 문제가 있는데, 예. 그런 형태의 문제를 한번 좀 체크하고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말씀드리자면, 상용 로고 지표 가수에서 가수를 Y축으로 놓고서 하는 그래프를 한번 좀 체크하고 그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적분단원에서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문제의 유형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고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면 무조건 맞추게 되고 또 그게 헷갈리거나 잘 모르면 무조건 틀리게 되거든요. 예. 요즘 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꼭 고치는 방법 점검하고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작년 6월 모의평가 A형 29번 문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수험생들이 그 문제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얼마든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군요. 메가스터디 사이트 들어가도 되고요. 예. 뭐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도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수능날 정말 찍은 것도 다 맞는 최고의 행운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예. 오늘 마무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고 수능이라고 해도 결국에 시험입니다. 시험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잘 보는 겁니다. 오늘 시험 전날이라고 너무 들떠가지고 있지 마시고 오늘 그 어느 날보다도 더 정말 열심히 마무리하시고 오늘 본 거에서 내일 정말 나온다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고의 행운이 여러분에게 모두 다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성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대입 수능 특집 이것만은 꼭 나온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영어 영역 알아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대표 강사이신 김기훈 선생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영역의 경우 어떤 문제를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금년 수능 영어 영역이 상당히 쉽게 출제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예. 그리고 지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6월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5.6%, 그리고 9월도 이제 만점자가 5%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쉽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한 문항도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최우선적으로 수험생들이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일단 어법성 판단 문제입니다. 예. 이 어법성 판단 문제는 3점 배점으로 한 문항에 나오게 될 텐데 유형은 5개 밑줄친 부분 중에서 틀린 부분을 고르거나 아니면 A, B, C 3개의 짝을 이루고 있는 표현 중에서 문맥상 적절한 것을 고르는 유형으로 출제가 될 것인데요. 예. 우선은 처음부터 그냥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줄친 부분이나 아니면 짝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수능에서는 정동사와 준동사의 판단. 그러니까 영어 하나의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하나가 꼭 있어야 되고 또 하나만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동사가 또 쓰이려면 접속사에 의한 연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준동사로 써야 된다는 예. 영어 문법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그 출제 의도,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을 때 과연 그것이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예. 그리고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가 단수와 복수에 맞춰서 잘 되어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이른바 등위 접속사라고 일컫는 and나 or나 but과 같은 부분의 앞과 뒤에 서로 대등한 문법 구조가 연결되는 병렬 구조가 잘 맞고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대명사의 밑줄이 거져 있다면 그 대명사의 쓰임새가 올바른지,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이 거져 있다고 한다면 그 형용사나 부사의 용법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 요 그 5가지 정도의 핵심이 예. 이번에 그 내일 치러지게 될 수능 어법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또 주목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어법성 판단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난이도나 비중은 전년 대비 다소 줄었더라도 역시 빈칸 추론 문제를 다 맞히는 것이 올해도 고득점의 관건입니다. 예. 빈칸 추론 문제가 EBS 연계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변별력을 위해서 이제 비연계 고난도로 주어질 때 잘 해결해야만 당연히 이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겠죠. 예. 낯선 지문으로 빈칸 추론이 나왔을 때는 우선 빈칸을 포함한 문장부터 먼저 읽고 독해의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추론 근거를 지문 내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근거 없는 추론 문제는 절대 낼 수 없으니까 절대로 상식에 근거하지 말고 정답에 대한 근거를 지문 내에서 찾아서 확신을 갖고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정답 이외에 이제
아무래도 오지선다다 보니까 예. 나머지 4개의 오답 중에서 상당히 정답과 유사한 그런 매력적 오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지문 내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끌어다 쓴 선택지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수능에 나올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해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출제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독해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될 유형 가운데 이제 무관한 문장 고르기가 있는데요. 예. 이게 작년 선택형 수능에서 특히 B형에서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이제 평가 모의고사는 6월하고 9월에 연속적으로 2개 문항씩 출제되고 있는데요. 예. 이 유형은 하나의 단락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통일성을 갖추고 글이 전개되어야 함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제와 요지의 파악이 관건이고요. 대개는 2괄식 구성으로 첫 문장에 주제문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글쓰기에 따라서 중괄식이나 미괄식 구성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으니까 어떤 문장이 지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장인지 그리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지 이 2가지만 염두에 두고 지문을 대하면 어렵지 않게 주제문을 찾아낼 수 있고 또 무관한 문장 고르기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격려에 한마디 해주시죠. 수능 당일은요, 최고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문제풀이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전에 시험 봤던 결과에 절대로 연연하지 말고, 공부를 했었는지 아닌지를 떠올리기보다는 문제를 똑바로 읽고, 이게 뭘 묻고 있는 거구나 하는 출제 의도를 간판에 내고, 끝까지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예. 사실 이전에 모의고사에서 얻었었던 성취도보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반드시 수험생 모두가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인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능을 하루 앞두고 대입 수능 특집 이것만은 꼭 나온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국어, 영어, 수학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사회탐구 영역 가보겠습니다. 이투수학원 사탐 영역 대표 강사인 신재열 선생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에 꼭 주목해야 할 문제들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사회탐구 영역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문제는요.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6월 평가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같은 내용을 같은 유형으로 출제됐던 문제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이유는요. 그동안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은 6월 평가하고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수능에 다시 한번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되고, 예. 특히 동시에 출제된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다시 한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6월 평가 모의고사와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같은 유형으로 출제됐던 문제는 예. 다시 한번 연계돼서 재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사회탐구 영역 중에서 한국지리 과목을 예를 든다면은 예. 화산 지형과 카라스트 지형을 이제 동굴 형태로 비교해서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예. 수능에서도 역시 화산 지형과 카라스트 지형을 비교하는 문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됐다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주목해야 할 문제가 또 있을까요? 네네.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그동안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올해 치러진 평가 모의고사에서 새로운 유형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지만, 수능 당일날 써서 새로운 유형이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연습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예. 네네. 주목해야 할 문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동안 사회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EBS 연계율이 정확하게 70에서 75%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예. EBS 교재 중에서 수능 완성 교재에 수록된 6회 모의고사 문제가 있습니다. 예. 수험생들이 이제 그 문제는 아마 다 풀어봤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본인이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 사회탐구에서는 뭐 지도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새로운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EBS 교재에서 연계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수능 완성 교재 수록된 6회 모의고사 특히 뭐 많은 유형들이 다시 한번 집약돼서 출제된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를 반드시 좀 풀어봐야지 되고 특히 자신이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수험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네네. 그동안 준비했던 64만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능날 유감 없이 발휘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투수학원 신재열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은 지금 대입 수능 특집 이것만은 꼭 나온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과학탐구 영역 살펴보겠습니다. 이투수학원 과학탐구 영역 대표 강사 백인덕 선생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인덕입니다. 네. 올해 수능에서 국어나 영어 과목이 이제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되는 과학이 그 가장 큰 변별력을 갖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암기가 특히 중요해졌다는데 수험생들이 꼭 암기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학생들이 과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학생 실력이 상향 평준화돼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요. 네. 그 시간이 부족한 거를 우리가 이겨낼 방법은 그 문제 푸는 중간 과정까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화학에서 얘기를 하면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첫 번째로 양적 관계에서 탄화수소 실험식을 갖고 이제 우리가 빨리 찾는 방법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 전하량 보존의 법칙으로 이온의 종류하고 이온의 개수를 먼저 찾는 것들이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 암기하면은 도움이 될 거가 더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몇 예. 개만 더 소개를 하면 예. 주기율 쪽도 좀 많이 어렵게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봤던 기출과 사전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들을 다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거를 실제로 시험장에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한 문제 푸는데 막 5분 이상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아예 기억하고 들어가야지 2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 그 전기 음성도 그리고 홀전자수도 암기하면 좋다고 하던데 맞는 그건 얘기인가요? 작년 수능에서 이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인데요. 예. 올해는 전기 음성도하고 홀전자수를 이제 묶어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한 10개 정도, 그리고 홀전자수는 각 족별로 외워두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예.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달머 계열과 라이먼 계열 하면 학생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거기서 네. 전자 전이시 방출한 에너지 값들을 시험장에서 계산하면 그게 또 한 3초에서 1분 정도 걸려요. 예. 그런 것들을 외우고 들어가는 게 마지막 전날 예. 새로운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숫자들을 기억하고 들어가는 게 예. 시험장에서는 한 10분 정도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그럼 등급 하나가 바뀔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험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솔직히 결과는 우리 영역 밖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모두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서 몰입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투수학원 백인덕 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푸르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로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로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푸르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대우건설. 네, 오늘 수도권 투데이 일부 대입 수능 특집 이것만은 꼭 나온다를 주제로 해서 수험생들을 위해 꼭 주목해야 할 문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YTN ES를 다운받아서 다시 듣기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m.ytnradio.kr로 접속하셔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수능과 관련한 소식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입니다. 수능 당일에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밀려서 허둥거린다거나 조금 늦게 나와서 지각하는 수험생들 볼 수 있죠. 서울시에서 이런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수능 시험일인데 서울시가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을 했다고요? 네, 이번 그 수능 때 16년 만에 지금 한파가 찾아온다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예. 일단 교통이 막히거나 뭐 교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시험 보는 거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시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을 해서 지금 아침 8시 10분까지 입시를 다 완료하셔야 되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하철 부분은 저희가 평소에는 이제 오전 6시 7시부터 집중 열차를 좀 많이 투입을 하는데 내일에는 오전 6시부터 총 38회 이제 열차를 좀 증편 운행하고요. 또 이제 혹시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이제 예비 차량도 지금 15편성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하철역에 또 한 160여 명 안내 요원도 배치되어 있어서 주변 수험장 찾아가시는데 안내도 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버스 이용하실 분들은 이제 시내 버스나 마을 버스는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아무튼 최소 배차 간격으로 저희 기사님들이 휴식 없이 지금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학생들 입시 시간이 출근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되는데 서울시 직원들의 경우에는 출근 시간을 늦추기로 했다고요. 네, 사실 전국 공무원들 공통사항이고요.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저희 산하자치구 그리고 공사 투자기관 등 직원분들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에 출근하시는 걸 1시간 늦췄고요.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또 뭐 수험생 차량 뭐 주차 지원도 지금 함께 시자치구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수험생뿐만 아니라 등교 시간대를 피해서 또 출근하시려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내일 새벽 4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지금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해서 한 택시도 15,000여 대가 추가로 운행될 예정이어서 이제 가까운 거리는 아마 또 택시를 이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또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수험생도 있겠지만 승용차를 이용하는 수험생도 있을 텐데 차량을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겠죠? 네, 사실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차량으로 자녀를 수험장까지 조금 더 편하게 데려다 주고 싶으실 텐데요. 이제 수험장 주변 반경 200m 내에는 차량 진입이 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도 일체 금지가 되니까요. 굳이 이렇게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가셔서 아이가 좀 걸어가셔야 되니까 그 네.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서 예상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서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교통 편의도 마련돼 있다고요. 네, 저희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일단 473대를 수험생들한테 내일은 좀 우선 배차하기로 해가지고요. 예. 콜센터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사전 예약을 하시면 이제 시험장으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이제 당일에 장애인 수험생이라고 하면 요청하면 바로 배차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또 그 수능시험을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나요? 네, 일단 수능 당일날 저녁에 명동에 오시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명동 성당 앞에 있는 광장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이 개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들의 공연과 그다음에 뭐 힙합, DJ 클럽 문화 체험하는 거 그리고 와플 팬케이크도 드리고요. 예. 추억의 이제 즉석 사진이라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셔서 좀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날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오늘 그 보도에도 났던데요. 수능 치러지는 내일 모레죠. 예. 그 다음 날에는 저희 한강 유람선에서 이제 유람선 무료 승선도 하실 기회를 드리고요. 예. 요거는 12월 31일까지 일단 수험표를 제시하시면 본인에 한해서는 일단 무료로 승선하시고 동반하는 가족 등 3인까지 30% 할인도 해드리니까요. 예. 이런 기회에 한강에 유람선, 야경도 또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강을 한번 즐겨보시는 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곧 졸업할 청소년 또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저희가 그 전문가 특강이라 그래서 청소년 진로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전문가들 모시고 갔는데요. 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자센터에서 11월 21일과 28일 그리고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3번 14세부터 19세 청소년 200여 분을 대상으로 예. 청소년 진로 콘서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아카이브 하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콘서트에 참여하시고 좋은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진로 특강 외에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담도 진행을 한다고요? 네, 일단 그 수능 당일에는 또 이제 혹시 시험을 생각보다 못 봐서 좀 그 거리를 배회하는 혹시 학생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요. 네. 일단 거리 상담을 왕십리역 앞 광장하고 그다음에 동대문 그 패션타운 일대, 신림역 일대 이렇게 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저희가 이동 쉼터 버스를 운영하면서 거리 상담을 해드릴 계획으로 일단 11월 13일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시립 청소년 이제 성문화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그 청소년 센터에서는 이제 그 성고민에 대한 상담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요. 인터넷에서 이제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예. 검색하셔서 신청하시고 고민을 혼자만 하지 마시고 좀 전문가들 통해서 예. 좋은 조언도 받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 전해줄 예정인가요? 네, 어제는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이었는데요. 네. 숫자 2를 닮은 가래떡으로 의미와 재미까지 더하는 자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가래떡의 날 체험 행사 소식과 그 의미 담아왔습니다. 네. 빼빼로데이로 아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앞으로는 가래떡의 날로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군요. 네, 기업들의 무분별한 마케팅으로 얼룩진 전통 없는 기념일 대신 하얀 쌀로 빚어서 깨끗한 음식인 가래떡을 선물한다면 어떨까요? 자세한 소개 농협중앙의 위남양 양곡 사업부장께 들어보시죠. 가래떡의 날 행사는 그동안에 가래떡이 떡으로 선물만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는데 오늘은 직접 가래떡을 가지고 요리도 하고 가래떡을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행사거든요. 11월 11일은 원래는 농업인의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농업인의 날을 가장 상징적인 품목이 쌀입니다. 그런데 쌀이 전반적으로 소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농가들이 좀 어렵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 겸해서 가래떡이 11자처럼 길게 보이니까 가래떡의 날로 지정해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가래떡을 손쉽게 활용하고 다양한 요리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쌀 소비가 더 촉진이 돼서 우리 쌀 생산 농가들에게도 도움도 되고 가래떡을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리 시연회 같은 것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행사는 지난 금요일 홍대의 한 카페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쌀 소비 촉진을 홍보하고 우리 쌀 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좋은 의미와 함께 우리 전통식품인 떡에 대한 인식도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번 행사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우리 식탁에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땀 흘리는 전국의 농업인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가래떡을 예쁘게 포장하는 법도 배우고 또 요리 연구가가 맛과 영양을 챙기는 가래떡 요리를 직접 시연하면서 흥미를 끌었습니다. 예, 가래떡 요리 어떤 요리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요리였는데요. 바로 가래떡 버섯 스프입니다. 제철을 맞은 버섯을 듬뿍 넣어서 볶은 후 가래떡을 넣고 우유를 부어가면서 중간불에서 끓이면 완성이 되는 영양 만점의 간단한 요리였는데요. 예. 요리뿐 아니라 가래떡 강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보은 요리 연구가 만나보시죠. 국민의 날을 맞이해서 이 쌀을 많이 보급하고 많이 먹기 위해서는 또 가래떡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가래떡의 날이 굉장히 뜻깊은 날이기도 해요. 일단은 쌀에는요 필수 아미노산 리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신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내려주고요. 혈액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하면 탄수화물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쌀에 들어있는 쌀룬에 옥타코사로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은 근육의 콜라겐을 신축 운동을 많이 해서 운동을 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면서 왜 못 먹어서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을 좀 먹어가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요새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밀가루가 많이 든 그런 음식보다는 가래떡 가지고 아주 무궁무진한 요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리를 조금 즐겨주시고 많이 찾아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날은 특별한 사연과 함께 참가한 연인과 가족과 함께 또 다양한 요리를 즐기는 요리 블로거들이 함께 했는데요. 앞서 소개한 요리와 함께 다양한 가래떡 요리 레시피를 공유할 수 있어서 가래떡의 다양한 변신을 보고 또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가래떡 요리를
맛본 참가자들 어떤 반응이던가요? 네, 흔히 가래떡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하면 떡볶이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네. 유자와 발사믹 드레싱이 어우러진 상큼하고 바삭한 떡튀김 샐러드와 또 특별한 날에 꼭 등장하는 잡채에 가래떡이 들어가서 새롭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참가자들이 직접 선보이는 요리도 만날 수 있어서 집에서 만들어보고 싶다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참가자들 만나봤습니다. 장미선, 정본다씨입니다. 떡볶이가 대표적인 국민 간식이잖아요. 요리로서 진화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건강한 떡볶이 요리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단호박 안에 떡볶이를 넣어서 요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쌀이 농업의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고 가래떡에 대해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래떡을 잘 먹고 쌀 농업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음식인데요. 가래떡을 카라멜 소스에 이제 버무려서 땅콩이랑 빵가루에 입혀서요. 달달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웬만하면 제가 만든 요리를 맛있다고 안 해주셨는데 맛있다고 해주셔서요. 더 용기 내서 여기 레시피를 내보게 됐습니다. 요리에 관심 많은 주부인데 이런 이벤트 만들어 주셔서 좋고요. 앞으로 이런 가래떡 몸에 좋은 쌀 요리 관련 이벤트가 더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이들의 공통점 바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가래떡으로 요리를 즐겨 한다는 점인데요. 이들처럼 건강과 전통 문화를 함께 생각하고 지키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가래떡 요리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만큼 농업인들에게도 계속 기쁜 날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토자가 겹친 토월, 토일을 상정했고 예.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풀었으면 11월 11일이 되는데요. 예. 또한 이 시기는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점도 특별함을 더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바라는 부분도 들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한영 과장입니다. 하루에 두 끼도 안 드세요. 우리 땅에서 낳은 쌀이고 또 우리의 주식이고 혼이고 쌀이 또 다른 제품보다 몸에도 영양학적으로 좋다고 하니까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농업인들이 땀 흘려서 우리가 먹는 소중한 농산물을 생산해 주셨는데 11월 11일을 좀 기점으로 해서 농업인들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우리 농업인에게 감사도 할 수 있는 마음도 더 갖게 되고 정말 힘들게 생산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기리시고 1년 내내 우리 농산물 애용해 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1년 내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부터 생산한 정보 이런 것들 더 많이 알리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라든가 생산부터 안전하게 생산을 하고요. 소비자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을 더욱 많이 찾아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7373.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안홍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